당신이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정말로 자신을 인식한 것이 언제였나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진짜 당신을 보았던 것이 언제였나요? 사회가 원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친구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날 것 그대로의 당신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삶이 정말 내 것인가?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진정 내가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꿈과 기대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한가?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가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변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하는 여정을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진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짜 자신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혁의 연금술입니다. 당신이 가짜 자아의 납을 진정한 자아의 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이 이 변화를 시작할 때 전체 우주가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재배열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기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연의 일치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시간에 나타나며 기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당신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당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했던 당신을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안에서도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것들, 즉 당신이 오랫동안 억압하고 부인해온 자신의 측면들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욕망,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불완전함들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강함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때 완전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이 변혁의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전체를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가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감옥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조건화의 산물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짜 자아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이 되고,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진정한 자신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진짜 감정을 억압하고, 진짜 욕망을 부인하고, 진짜 생각을 숨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버전의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동안은 작동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생명력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페르소나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동일시될 때, 즉 가면이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될 때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종종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자아가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가면 뒤로 도망갑니다. 그들은 더 바쁘게 일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샀거나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크게 외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불편하고 무서워도 말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행위입니다. 알려진 것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는 용기 안전함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한 자기 검토입니다. 당신의 현재 삶을 살펴보고 질문해 보세요. 이 중에서 진정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직업을 살펴보세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열정과 재능을 반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것인가요? 당신의 관계들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가요? 아니면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을 좋아하는 것인가요? 당신의 일상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당신의 진짜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나요? 당신의 목표들을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당신의 꿈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심어준 꿈인가요?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하지 않은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문제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져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모든 외부의 소음과 영향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명상할 수도 있고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외부의 기대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질문해 보세요. 만약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어떤 꿈을 추구하고 싶은가? 만약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발견과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작은 단서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어떤 활동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나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이 가장 열정적이 되나요? 어떤 환경에서 당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나요? 이러한 단서들이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앞으로 2걸음 나아갔다가 뒤로 1걸음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때마다 당신은 더 생동감 있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완전하게 살아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은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변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측면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억압한 감정들과 욕망들, 그리고 우리가 부인하고 숨겨온 성격의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특정한 감정들과 특성들을 나쁘다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기 돌봄과 자기 우선순위는 지속 가능한 관계와 개인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종종 불편한 발견들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가 나 있고, 더 질투가 많고, 더 욕심이 많고,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또한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성인인 척하거나 항상 긍정적인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흥미롭고 진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의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당신을 강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이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의 투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화가 난다면 당신 자신 안에 억압된 이기심을 탐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적인 사람들을 견딜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의 억압된 공격성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특성을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건강하게 통합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덜 반응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또 다른 측면은 당신이 부인해온 긍정적인 특성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재능 아름다움, 힘 지혜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물들을 부인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불친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빛을 숨길 때 당신은 세상을 그 빛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당신은 전체적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 당신의 강함과 약함, 당신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의 이기심을 건강한 경계 설정으로 변환할 수 있고 당신의 두려움을 지혜로운 주의 기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완전한 인간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완전한 인간성을 가질 수 있는 허가를 주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결함과 실수를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민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모든 존재들로 확장되는 연민 말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필수적인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모든 측면을 소유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관계와 개인적 웰빙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의하는 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당신이 무엇에 대해 책임지고 무엇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문제 요구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원망을 쌓이게 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방해하며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경계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불편하게 만드나요? 당신은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나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을 들여 자신을 관찰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에너지를 잃나요?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당신이 지치나요? 어떤 요청들이 당신을 압도시키나요? 이러한 관찰들이
당신의 경계가 필요한 영역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경계 설정의 두 번째 단계는 이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할 때 공격적이 되거나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경계는 단호하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료가 지속적으로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한다면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겠습니다. 또는 만약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 간섭한다면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관심을 감사히 여기지만 이것은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의 세 번째 단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한 번 설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익숙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까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원망이나 피로감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또는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의 예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그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것은 현재 제 우선순위와 맞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또한 자기 돌봄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필요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비행기에서 안전 지침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원칙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돌봐야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평가해 볼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이 더 진정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의 기초입니다. 동시성과 우주의 지지는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신비롭고 영감을 주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이 동시성이라고 명명한 이 개념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상태와 외적 현실 사이에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여 살기 시작할 때 마치 전체 우주가 당신의 진정성을 지지하기 위해 재배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짜 자아로 살고 있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거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당신의 진정한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고 당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지치고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강물과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유동적이 됩니다. 동시성은 이러한 일치의 외적 표현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시간에 나타나고 기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리며 필요한 자원들이 마치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온 창조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당신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필요한 기술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거나 프로젝트의 완벽한 공간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나 직업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거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들이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동시성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여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당신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확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단순히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패턴들을 관찰하고 의미 있는 연결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성은 종종 논리적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느낌 직감 또는 내적 아름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나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복적으로 같은 숫자를 보거나 같은 동물을 만나거나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미신이나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보세요. 동시성은 또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는 선택을 할 때 동시성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장애물들과 저항들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생이 항상 쉬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길에도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들은 다른 느낌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느껴지며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닌 뛰어넘을 수 있는 허들로 느껴집니다. 동시성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와 개방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 열려 있을 때 더 많은 동시성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사와 개방성의 주파수에 있을 때 당신은 우주의 풍요로움과 지혜에 더 잘 조율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동시성들에 대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기회를 제시할 때 당신은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용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들은 종종 당신을 편안한 영역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발걸음을 내딛도록 초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초대들에 응할 때 당신은 종종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용기에 보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시성과 우주의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진정성이 세상의 더 큰 조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전체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것을 인식하고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가장 이타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항과 도전은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하는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항의 강도는 종종 당신이 얼마나 진정한 변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말했듯이 저항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항은 내부와 외부 두 곳에서 나타납니다. 내적 저항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두려움, 의심, 자기 파괴적 행동의 형태를 취합니다. 외적 저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비판, 반대, 압력의 형태를 취합니다. 내적 저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종종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마음은 예측 가능함과 안전함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하며 행동을 미룹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자기 의심입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도 강력한 저항의 형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더 재능이 있고 더 운이 좋고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고유한 길과 속도를 잊게 만듭니다. 미루기는 저항의 또 다른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날은 절대 현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적 저항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말고 변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이 당신을 약하거나 부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항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때로 저항은 당신이 더 신중하게 계획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찾거나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항은 큰 변화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단계들은 저항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당신의 꿈을 향해 일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작지만 일관된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외적 저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종종 더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당신 예측 가능했던 당신을 원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당신의 새로운 경계나 우선순위에 대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이 변했다고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당신의 새로운 자신감이나 주장에 대해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들은 또한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당신의 변화는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적 저항을 다루는 첫 번째 전략은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반응에 의해 당신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들의 불편함이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보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보세요. 그들의 반응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정함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지하는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이들은 새로운 친구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재정의해 보세요. 모든 실수, 모든 좌절, 모든 예상치 못한 결과는 당신을 더 현명하고 강하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이 강할 때일수록 당신이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풍이 가장 거셀 때가 폭풍의 눈에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저항과 도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성장과 변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교사로 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어떻게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저항과 도전 뒤에는 더 진정하고 자유로운 버전의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모든 투쟁과 어려움에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성의 전염성과 영감의 확산은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도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가 퍼지는 것처럼 하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면을 벗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진정하고 자연스럽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당신도 더 편안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진정한 자신이 되고 싶어지지 않나요?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식적이고 억지스럽다면 당신도 경계하게 되고 방어적이 되며 자신의 가면을 더 단단히 쓰게 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함을 공유하고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종종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실수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정직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상쾌하고 해방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를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건강한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체 가족 시스템에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자신의 패턴과 행동을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성과 자신감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전체 팀 동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솔직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협력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표면적인 대화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의 친구들도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성에 즉시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아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준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진정한 자신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가짜자에 강하게 투자하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선물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감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지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영감의 확산은 또한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몇 년 후 비슷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진정성이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어져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관계들이 더 진정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표면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들은 사라지고 깊고 상호 지지적인 관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영감을 주는 때는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당신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투쟁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함에서는 영감을 얻지 못하지만 진정한 인간적 경험에서는 영감을 얻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설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개인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더 큰 사회적 변화에 기여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상호작용씩 세상이 더 진정하고 연민 깊은 곳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진정성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허가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가짜 완벽함이 아니라 더 많은 진정한 인간성을, 더 많은 표면적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깊은 의미를, 더 많은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더 많은 연결과 연민을,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이 모든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와 내적 평화를 찾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꿀 때 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질 때,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완전히 평화롭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 당신의 성공과 실패,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평온함을 발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적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과 함께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순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완전함과 친구가 되고 자신의 인간성을 포용할 때 내적 평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을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좋고 감사할 일이지만 당신의 가치나 행복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내적 안정성을 얻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또한 현재 순간과의 깊은 연결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삶의 작은 기쁨들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 커피의 맛 친구의 웃음소리, 석양의 아름다움 좋은 책을 읽는 고요한 순간들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과 일치하여 살 때 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적게 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죽이거나 의미 없는 활동으로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것은 목표나 야망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목표들이 더 진정하고 개인적이 되며 동시에 그 목표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성공이나 실패에 의해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개인적인 가치의 반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이 자유는 또한 창의성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판단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더 기꺼이 나서게 됩니다. 내적 평화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평화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더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의 내적 고요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그들도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치유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와 내적 평화는 깊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여정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유한 길을 걸을 때 당신은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의 혼란과 아름다움 고통과 기쁨 어둠과 빛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성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진 삶.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 모든 것을 가진 삶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내적 평화를 경험할 때 당신은 더 큰 목적과 봉사로 이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자유를 찾도록 돕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취의 의미입니다.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집단적 각성에 기여하는 것.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웰빙을 위한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찾는 기쁨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우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장 관대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성의 선물, 진실의 선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허가의 선물을 말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지만 그 여정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평화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전체를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자신을 선택하세요. 세상은 가짜 버전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버전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이야말로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유의 약이며 당신이 그것을 나눌 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